자,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식은요, 굉장히 중요한 식입니다. 왜 그러느냐? 이 식 하나로 부정적분과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웠던 부정적분과 정적분이 연결됩니다. 동시에 미분과 적분이 연결돼요. 교차로라는 거예요. 교차로. 굉장히 중요한 교차로입니다. 지금 배우고 있는 미적분이라는 이 책 전체의 내용을 관통하는, 그러니까 전체의 내용을 부분집합으로 다 가질 수 있는 하나의 식을 선택하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 식을 선택해야 됩니다. 아직 여러분들이 외웠던 a부터 x까지 ft dt, 다시 얘기해서 이거 정적분의 정의에 의해서 a부터 b까지의 fx dx는 면적으로서 정의가 돼 있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k가 1부터 n까지 f a 플러스 n분의 b 마이너스 a의 k 곱하기 n분의 b 마이너스 a, 이렇게만 정의가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식을 배우고 나면 여기 지금 시그마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외운 게 예전에 시그마 삼형제밖에 없거든요. 시그마 k, 시그마 k제곱, 시그마 k세제곱. 즉 4제곱부터는 시그마 공식을 몰라서 이 정적분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걸 몰라도 이제는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그 설명을 시작을 해볼게요. 자, 지금 보시는 여기 지금 노란색 박스로 표시된 이 식을 x에 관해서 미분하면 fx가 나온다는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 노란색 박스가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부터 먼저 설명을 해볼게요. 자, 여기 지금 fx라는 식이 있습니다. 이 식이 자 a부터 x까지, a부터 x까지의 면적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제가 x라고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가 x예요. 자, 여기 있는 이 식은 x의 값에 따라서, 즉 이 선이 여기 있을 때와 여기 있을 때와 여기 있을 때 그때마다 다 면적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x값에 따라서 면적이 달라지고 있는 어떠한 식이에요. 그러니까 정적분으로 정의된 어떠한 식인 거죠. 면적을 의미하는 어떤 식이 됩니다. 근데 그것에 도함수를 x에 대해서 미분한 식이 바로 fx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것의 도함수를 어떻게 구할지 그것으로부터 설명 시작할 거예요. 우리가 f'x의 정의는 알고 있습니다.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 x 플러스 h 마이너스 fx였죠. 이게 도함수의 정의에서 외운 식입니다. 그럼 그 식을 그대로 이 노란 박스에 적용을 해줘야 돼요. 자, 그러면 좌변에 있는, 즉 네모 박스를 미분한 식은 이 식에 그대로 대입을 해주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자 일단 x 플러스 h예요. x 대신에 x 플러스 h예요. x가 이 자리에밖에 없습니다. 노란 박스에 보면. 그래서 a부터 x 플러스 h ft dt 마이너스 a부터 x까지, 요거 fx를 그대로 써야 되는 거니까요. ft dt라고 쓰는 거죠. 분자를 지금 좌변에 써 있는 이 식을 도함수의 정의에 의해서 써놓기는 했는데 이거를 우리가 식으로 풀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뭐의 힘을 빌려야겠어요? 그림의 힘을 빌릴 겁니다. a부터 x 플러스 h까지의 면적에서 a부터 x까지의 면적을 빼래요. 그럼 x 플러스 h는 당연히 x보다 오른쪽에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면적에서 이 면적을 뺀 거니까 이 분자가 의미하는 것, 분자를 제가 연두색으로 박스를 칠게요. 자, 이 연두색 박스가 의미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이 되는 거죠. 지금부터 이 부분에 집중할 겁니다. 자, 제가 저 연두색으로 친 저 부분 있죠? 저 부분을 제가 크게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그려지고 이렇게 저 부분을 확대한 겁니다. 확대할 거예요.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낙차를 제가 좀 크게 그렸습니다. 이 길이와 이 길이의 차를 제가 좀 크게 그렸어요. 자, 밑변 길이는 뭐가 됩니까? x 플러스 h에서 x를 뺀 거니까 밑변은 h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길이는 어떻게 됩니까? 이 길이는 자 x의 함수값이에요. fx입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이 길이는 이 작은 그림에서 이거니까 x 플러스 h의 함수값이므로 여기는 fx 플러스 h가 되겠죠. 우리가 원하는 이 연두색 면적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면적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면적 지금 구할 줄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곡선으로 둘러싸였기 때문에 지금 아직은 몰라요. 그래서 그 면적은 확실한 게 뭐냐면 이 노란색 면적 있죠. 노란색 면적보다는 크겠네요. 하지만 연두색 면적, 가장 크게 그릴 수 있는 이 연두색 면적보다는 어떻게 될까요? 작을 거예요. 자, 그러면 반드시 요 곡선으로 둘러싸인 이 면적하고 똑같은 그러한 면적을 우리가 그려낼 수는 있겠죠. 그것이 바로 요 사이에 존재할 겁니다. 자, 요 파란색 면적을 딱 그리고 나니까 이 함수하고 요 파란색 이 직선이 만나는 이 값이 반드시 그 x좌표가 어디? 요 x와 x 플러스 h 사이에 반드시 요 c 값이 존재하겠죠. 우리가 지금 사이값 정리를 쓰고 있는 겁니다. 아하, 사이값 정리는 바로 이것을 배우기 위해서 배웠구나. 그때는 그게 어디에 쓰는지 잘 모르셨죠? 바로 이 논리 때문에 앞에서 배운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바꾼 거예요. 다시 말해서 곡선으로 둘러싸인 이 넓이는 분명히 가장 작은 넓이인 노란 사각형의 넓이보다는 클 것이고 가장 큰 넓이인 이 연두색 넓이보다는 작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넓이를 똑같게 만드는 어떠한 직사각형도 존재하겠죠. 아마 그때에는 요 넓이하고 아마 똑같을 거예요. 그쵸? 그래야 이 곡선으로 둘러싸인 넓이와 이 직사각형하고 넓이가 똑같을 테니까. 그럼 그때 존재하는 요 C값을 C라고 했기 때문에 요 높이, 자 파란색으로 제가 쓸게요. 왜냐하면 파란색 사각형의 높이니까. 파란 사각형의 높이는 뭐가 되는 거예요? 당연히 FC가 되는 거죠. 그걸 만족시키는 C값이 여기 존재하는 거니까. 자, 우리가 지금 계속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겁니까? 계속 분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얘기는 어디까지 진행이 됐냐면 대소관계까지 진행이 됐어요. 즉 파란색 넓이는 뭐보다는 크고 노란색 넓이보다는 크고 그 다음에 뭐보다는 작고 연두색 넓이보다는 작다. 요걸 한 거죠. 근데 우리가 구하라는 건 뭡니까? 여기다가 일단 뭘 하래요? 우리가 구하라는 거 지금 요거잖아요. 요거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H로 먼저 나눕니다. H로 나눠요. 그 다음에 리미트를 붙이래요. 리미트를. 이걸 구하라는 거니까. 됐죠? 자, 그러면 식을 지금 써볼게요. 일단 자, 연두색은 면적을 쓰면 되잖아요. 연두색 면적은 어떻게 됩니까? 밑변이 h고 높이가 fx 플러스 h죠. 그래서 여기다가 h 곱하기 fx 플러스 h라고 쓸 겁니다. 노란색은 당연히 h 곱하기 fx라고 써야겠죠. 가운데 건 그냥 그대로 쓰면 되는 거예요. 여기 위에 거 그대로 가지고 와서 쓰면 되는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리미트 h가 0으로 가다 보니까 h가 0으로 가다 보니까 계산해 볼게요. 좌변 같은 경우는 약분하고 h0 대입하려고 보니까 없어. 그래서 좌변은 fx가 됐어요. 그리고 우변은 어떻게 됐어요? 여기도 마찬가지 h로 약분해 놓고 h에 0 대입하니까 뭐 나왔어요? fx가 나왔어. 근데 리미트 붙이면서 우리 뭐 붙어요? 뭐 생겨요? 등호 생기는 거 알고 있죠. 그러고 보니까 이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요거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지금 이거 우리가 구하려는 요것은 fx보다 크거나 같고 fx보다 작거나 같대요. 그러므로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fx가 된다는 것이 이제 증명이 된 겁니다. 바로 이 면적의 관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맨 종이에다가 이걸 쓰고 반드시 혼자 해보셔야 됩니다. 자, 이제 지금 한 게 뭐냐? 바로 적분과 요 미분과의 관계를 증명해 낸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얘는 뭐라고 쓸 수 있는 거예요? fx라고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이 바로
정적분과 부정적분을 연결하는 식이 왜 그렇게 되는 것인지를 바로 이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사이값 정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fx가 반드시 뭐여야 한다? 연속함수여야 된다는 그런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중간에 사이값 정리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fx는 뭐여야 된다? 연속함수여야 된다. 라는 사실도 절대로 잊지 마세요. 사실 우리가 배우는 지금 단원이 다항함수의 적분이기 때문에 다항함수는 다 연속이거든요. 그래서 따로 이 조건을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사이값 정리가 성립하기 위해선 반드시 그 함수가 연속함수라는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같은 논리를 관통하는 단 하나의 전제는 바로 무엇이다? fx가 연속함수라는 것이 있어야만 한다. 여기까지 정리를 완벽하게 꼭 해두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까지 제가 뭘 설명했냐면 이것을 이렇게 생긴 식을 미분했더니 fx가 된다는 것을 증명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을요 이제는 기하학적 관점이 아닌, 즉 그림의 어떤 관점이 아닌 식의 관점에서 보면은요, 노란색 네모 박스를 미분했더니 fx가 됐대요. 그럼 이 노란색 박스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fx의 뭐? 부정적분이라고 부르죠. 부정적분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정해지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므로 어떻게 써야 돼요? 그냥 라지 fx라고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요 가운데 있는 노란색 박스를 우리가 뭐라고 쓸 수 있느냐? 다시 쓸게요. a부터 x까지 ft dt는 뭐라고 쓸 수 있느냐? 라지 fx라고 쓸 수 없고 수많은 부정적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기에 플러스 c라고 써야 되겠죠. 됐죠? 다시 이 c의 논리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자, 이것을 미분했더니 fx가 나왔다? 그럼 당연히 그것의 반대로 하면 얘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fx의 부정적분. 엄밀히 얘기하면 부정적분들 중에 하나. 그렇죠? 상수가 정해짐에 따라서 그 식들은 되게 많이 변할 테니까. 그래서 이렇게 쓴 겁니다. 좌변을 다시 면적의 관점에서 봤더니, 다시 정적분의 관점에서 봤더니, 만약에 x 대신에 a를 대입하면 면적은 뭐가 됩니까? 0이 되죠. x에 a를 대입하는 순간 좌변이 0이 돼요. 그 논리를 사용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왜? 그래야 c를 구할 수가 있거든요. 좌변을 x는 a 대입해서 0을 만들고 나니까 우변은 왜 0인지 알고 계시죠? a부터 a까지의 면적이 어디 있겠어요? 구간이 없는 건데 그 당연히 0이죠. 오른쪽은 f a 플러스 c가 되는 거죠. 제가 c를 구하고 싶다고 그랬잖아요. 결국 c는 뭐가 되더라? 마이너스 라지 f a가 되더라. 그래서 c 자리에 뭘 집어넣는다? 마이너스 라지 f a를 집어넣어서 결국 라지 fx 마이너스 라지 f a라는 이 정적분을 이렇게 유도를 해낼 수 있다. 지금이 굉장히 아름다운 상황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은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 식 자체를 뭐라고 알고 있었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f a 플러스 n분의 x 마이너스 a의 k 곱하기 n분의 x 마이너스 a 이렇게 외웠었거든요. 굳이 외운 식이 이 식이에요. 이거 정말 중요한 식이거든요. 그런데 시그마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한계가 있어요. 왜? 우리가 외운 게 시그마 k하고 시그마 k제곱, 시그마 k 세제곱 3개밖에 안 외웠거든요. 그럼 그게 3차, 4차, 5차면 어떻게 할 건데? 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방금 배웠던 바로 이 식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x는 n승이라는 식에 대해서도 정적분을 구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렇게 정의된 이 정적분을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다 라고 외우고 있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하나하나의 논리가 전부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로 앞에 선생님이 설명 시작한 그 부분, 정적분의 미분과 적분의 기본 정리, 그 기본 정리부터 바로 이 정적분의 정의까지 유도하는 식까지 한 큐에 한 번에 쫙 쓸 수 있도록 3번 연습하신다면 미적분을 통틀어서 제가 가장 중요한 식이 이 식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식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계신다면 미분과 적분을 한 문장으로도 설명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연결 지점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반드시 맨 종이에다가, 흰 종이에다가 반복적으로 연습을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